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민준의 뺨을 스쳤다. 그는 낡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민준은 25세.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평범과 거리가 멀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은혜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자란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숨을 쉴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은혜는 민준이 15살이던 해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민준의 가슴에 아직도 생생히 박혀 있었다. 그 후로 10년. 민준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홀로 서울에서 생존했다. 낮에는 카페 바리스타로, 밤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꾸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친구의 권유로 방문한 작은 상담실에서 그는 지훈을 만났다. 30세의 지훈은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괜찮아요. 민준 씨.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훈의 말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매주 상담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민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농담을 던졌다.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어머니 은혜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었다. 민준은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지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민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어떻게? 왜 하필 당신이야? 민준은 상담실에서 지훈을 마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했다. 지호는 은혜의 새 남자친구였다. 민준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준 유일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민준은 상담실을 뛰쳐나왔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지훈에게 마음을 열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그리고 지훈에게 의지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은 알지 못했다. 이 얽힌 운명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민준은 그날 밤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켜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다. 지훈과 은혜. 두 사람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왜 하필 지훈이야? 민준은 중얼거렸다. 지훈은 민준에게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상담실에서 보낸 시간 동안 민준은 지훈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투,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민준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는 상담실에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남자친구라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민준은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텅 빈 기분이었다. 그는 지훈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또 한 번 자신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준은 우연히 은혜와 마주쳤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다. 은혜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을 돌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민준아,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차갑게 대꾸했다.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요? 새 남자친구랑 행복하시죠?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 너랑 아는 사이였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 순간 어머니가 지훈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은혜는 정말로 지훈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도 민준처럼 혼란 속에 있는 걸까? 민준은 은혜와의 대화를 끝내고 카페를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훈은 왜 은혜와 사귀게 된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 민준은 답을 찾기 위해 지훈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민준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짧은 통화 끝에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을 햇살 아래 민준은 지훈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지훈이 자신을 속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당신이 은혜 씨의 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지훈의 말에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잖아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은혜 씨와의 관계는 복잡해요.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상처가 많아요. 당신과 비슷하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찌릿했다. 어머니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그 생각은 민준에게 낯설고 불편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은혜 씨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어요. 그녀가 당신을 내쫓았던 건 그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은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적으며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아직 지훈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혜 씨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왜 어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밀어냈을까? 민주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은혜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며칠 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짧은 메시지에 답이 올까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은혜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그래. 민준아. 어디서 만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혜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너 많이 컸구나. 그녀의 말에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도 많이 변했네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민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지훈 씨랑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내쫓았죠? 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는 너를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럼 왜 지금 지훈 씨예요? 하필 왜? 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 내가 너한테 했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 대신 나를 도와줬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어머니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있었다니? 그는 지훈이 단순히 자신의 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한강을 따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후회, 지훈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뒤엉켰다. 그는 지훈에게 다시 연락했다.
우리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이번엔 솔직하게. 지호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번엔 지훈의 상담실에서 만났다.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를? 그 질문에 지훈은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치료사로서 아끼고 당신의 어머니를 연인으로서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은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품었던 감정이 단순한 의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연인이었다. 민준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상담실을 나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칠 뒤, 민준은 우연히 지훈과 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민준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미소를 처음으로 보았다. 은혜는 행복해 보였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지훈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준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적었다. 나는 지훈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가 나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에게 의지한 걸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지훈과의 관계도. 민준은 은혜에게 다시 연락했다. 엄마. 우리 진짜로 얘기해야겠어요? 이번엔 다 털어놓고.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민준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민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제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와의 연결을 느꼈다. 민준과 은혜의 대화는 길고 힘들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외로움, 그리고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다. 은혜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나는 너를 키우면서 너무 엄격했어. 아버지가 일찍 떠난 뒤로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했어.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독한 엄마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은혜도 자신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정체성을 처음 알았을 때 사회의 편견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를 밀어냈다고 고백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훈 씨 때문에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은혜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지훈이가 너한테도 특별한 사람이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엄마의 연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느낀 제 자신이 싫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마음을 존중해요. 하지만 나는 은혜 씨와의 관계를 끝낼 수 없어요. 그녀도 나를 필요로 해요. 민준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뒤, 민준은 다시 지훈을 만났다. 이번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치료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 없이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지훈은 그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환자였나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치료사로서, 그리고 은혜 씨의 연인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 해요. 민준은 지훈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훈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달 뒤, 민준은 새로운 상담사를 찾았다. 그는 지훈과의 상담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새로운 상담사는 민준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하지만 은혜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자주 만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훈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은 어머니가 지훈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지훈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착각한 걸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새로운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했다.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의지했던 이유가 단순한 사랑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민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고, 그 공간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안전함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다. 민준은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유진이라는 27세의 동료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유진은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국인 청년으로 민준과 함께 일하며 그에게 따뜻한 우정을 건넸다. 유진은 민준의 조용한 성격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혹시 연애해봤어? 민준은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다. 사실, 나 게이야. 하지만 연애는 해본 적 없어. 유진은 놀라지 않고 미소 지었다. 멋지다. 너 진짜 솔직한 거 좋아. 유진의 반응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유진과 민준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은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비록 이성애자였지만 성소수자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이 강했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은혜는 민준과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민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생일 파티는 민준의 작은 아파트에서 열렸다. 유진도 초대받았고 지훈과 은혜도 함께였다. 파티에서 민준은 지훈을 다시 마주했다. 지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기뻐요. 민준은 그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은혜는 파티 도중에 민준을 따로 불러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지훈이도 너를 아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준은 유진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말했다. 너 진짜 강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온 거 대단해. 민준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적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와의 관계도, 유진과의 우정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지훈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지훈에게 감사했다. 지훈은 그를 치유해준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민주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를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아요.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건 큰 용기예요. 이제 당신은 그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는 카페에서 유진과 함께 일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유진은 민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골목을 걷거나 작은 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보았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지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만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훈은 여전히 은혜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준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어느 날, 민준은 은혜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은혜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잃었던 시간을 후회해.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민준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민준은 유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유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 유진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유진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지호는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다. 민준 씨,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은혜 씨와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지훈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민준은 유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유진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훈과 은혜의 결혼 소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 날, 민준은 유진과 함께 지훈과 은혜를 축하했다. 그는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지훈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지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준은 유진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그는 유진에게 말했다. 나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싶어.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보자.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적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유진과의 우정은 그의 일상에 따뜻한 색을 더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숨겨진 카페를 찾아다니며 서로의 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은 새로운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지훈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지훈에게 감사했다. 지훈은 그를 치유해준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민준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은혜와 지훈은 결혼 후에도 민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는 너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아트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민준은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워크숍 포스터를 만들었고, 유진은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데 열정을 쏟았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고, 민준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뿌듯했다. 어느 날, 유진은 민준에게 뜻밖의 고백을 했다. 민준아, 나 사실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민준은 그 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유진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나는 너 기다릴게. 유진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은혜와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민준의 워크숍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은혜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것도 기뻐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끌어안았다. 민준은 지훈에게도 말했다. 지훈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민준은 그날 밤 유진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이제 진짜로 새 출발하고 싶어. 유진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같이 시작하자. 민준은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다. 민준은 유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민준은 은혜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은혜는 민준의 새 삶을 지지하며 그의 워크숍과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나도 행복해.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에게도 감사했다. 지훈은 민준의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제는 민준의 가족이 되었다. 민준과 유진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민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다. 나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해.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 사랑해. 민준은 제주에서 돌아와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게 나를 살아가게 해. 민준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은혜, 지훈, 유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민준은 새로운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이미 당신의 답을 찾았어요. 민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미래를 그렸다. 민준은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일을 계속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은혜와 지호는 민준과 유진을 자주 방문했다. 민준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혜는 민준의 새 삶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지호는 민준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민준은 지훈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미소로 마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유진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지원 행사에 참가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상처와 치유의 여정을 솔직히 말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행사 후, 유진은 민준에게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해.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적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민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갈등, 지훈에 대한 미련,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모두 지나왔다. 그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고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민준에게 충분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